이번에 3.1절 행사에 우리 육사 동문회에서도 쭉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제 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까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주사파 밀어내세 듣다 보니까 좀 중독성이 있죠. 그 노래 들으면서 주사파 밀어내세를 주사파 박살내자로 한번 고쳤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제가 한번 주사파 박살내자로 하면 박살내자. 박살 이걸로 목을 치는 거로 박살내자. 주사파 박살내자.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주민자치제 응모.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되니까 요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졸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내용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한미동맹이 또 굳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민자치제에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자유말 하기 전에 이미 주민자치에 들어갈 분도 있고, 우리 장교단에서도 일부 이렇게 응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서 간첩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손자병법 13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용간이라고. 용간이라는 걸 뭐냐면 5가지 간첩을 운영하는데 마지막에 생간이라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전략 같은 걸 다 사진 찍고 녹화하고 이런 거 했다가 나중에 우리 그 대구본 쪽으로 또는 우리 장교단 쪽으로 다 보고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박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입니다. 먼저 제 강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한번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2가지 문제를 내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지금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답을 알려주세요. 다음 해답은 뭡니까? 정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다다 항전인데요.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000년 얘기잖아요. AD 한 70년경에 그 마지막 로마, 지금 우리처럼 옛날 일제시대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그 로마군의 마지막 항쟁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좀 지나가시고 해입니다. 한 70년 정도 되니까 그 열심당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0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사다라는 저 지역에 가서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5명 정도가 남고 싹 죽습니다. 다 죽어요. 끝까지 항전해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마을 여러분들이 마사다 항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 썩었잖아요. 지금 어디 믿을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보루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해서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장입니다. 김팔봉 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가 되니까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제목인데요. 그 김팔봉 씨는 48세인데 그 당시 이제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난 못 가고 한강까지 가다 보니까 다리가 끊겨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에 있는데 이분은 저기 을지로 삼거에서 조그만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애지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접 인쇄소에 있는 그 직원이 자기를 고발했어요. 악독 뭐 기업주다 뭐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끌려가가지고 저기 북창동인가 그쪽에 사마인쇄소라고 가니까 거기가 보니까 빨갱이 소굴이에요. 같은 인쇄소인데도. 거기 가가지고 네 이제는 내가 알려라 해가지고 막 족치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인미재판으로 갔는데 이때 막 그 인접 인쇄소했던 직원이 고발했던 사람이 이 사람 죄를 막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다 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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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뭐 정신이 혼미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총을 쏴서 죽여라 막 그러니까 야 실탄도 아깝다 때려 죽이자 그러니까 옳소 옳소 그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막 엄청 두들 패는데 뭐 어떻게 반응을 못 하겠더랍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초죽음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가마떼기에 씌워가지고 이 니아까에다 해가지고 이제 내무소라 그러잖아요. 찾아가라고 시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울면서 이제 찾아가는데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더랍니다. 거기서. 그냥 죽질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2010년도에 그 월간조선인가요? 그때 이제 자기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웃이 무섭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장면.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전 17개 도시에 저걸 미사일입니다. 저게 미사일이 막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호탄 돼가지고 지금 마을에 숨어있던 이 주사파들, 그러니까 주민자치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걸 느꼈어요. 이 지방마다, 동마다, 읍마다 지금 주민자치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요. 뭐 크게는 50명까지도 편성되고 뭐 30명대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총회를 구성하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어느 동에 가면은 뭐 김충일이다 그러면 쟤는 뭐 육사 32기 뭐 재산은 뭐고 뭐 애는 몇 명 뭐 세금은 얼마나 지금 다 파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유사시에 저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 신호가 된 거지니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집에다가 야구 배터기 하나씩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찾아오면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다음 장. 저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뿌리부터 살펴보면 김정은의 지령에서 저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적화혁명 추진 10대 가업에 보면은 두 번째, 3번째, 4번째 이 과제에 보면은 주민자치 조직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 조직은 이게 한 10년 됐어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렇게까지 변질될지 몰랐던 겁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니까 지방자치를 해서 그냥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뭐 그런 조직으로 시작했겠죠 처음에. 그러나 문재인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북한 지령에 의해서 그런요 이게 변질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뒤에 설명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대기업 국유화, 이거 제가 한번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 되는가. 예.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이 대기업 국유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이거 완전 우리가 이제 공산국가 되면 물론 모든 게 국가에서 경영하는 거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예를 들어 삼성을 먹겠다. 그러면 삼성을 이거를 국민연금을 해가지고 경영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해서. 예, 그 전에는 뭐 박근혜 정권이라든지 이명박 이때는 이 경영은 개입 안 하는 거 돼 있잖아요. 그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 근데 지금은 국가가
국민연구원에 개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국민 저항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경영을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삼성생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면 삼성생명이 이 지주회사가 되는데 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냐 하면은 여기 삼성생명을 증자를 시키는 거예요. 증자를 가지고 그 돈을 얻으면 또 중국 자본 같은 거를 끌어들여가지고 증자시킨 다음에 유상증자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성생명을, 사실 삼성생명 이재용이가 그렇게 지분은 많지 않잖아요. 뭐 4%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영을 개입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뭐 감사를 갖다 임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임명하면은 감사는 그 어느 회사든지 각종 비밀을 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비밀 같은 것도 탈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개입을 한다 입니다. 그렇게 그 어느 회사의 경영을 개입함으로써 그 회사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현재까지 이 상태까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현재니까 아까 보니까 1, 2, 3, 4, 5, 6 여기까지 지금 다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 단계 어디까지 왔냐면은 아까 여기 우리가 저 목사님 말씀해 종전선언까지 요까지 이제 종전선언에 해가지고 유엔사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파괴가 되면 곧바로 이제 주한미군 요까지만 오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 적화 통일까지 가는 단계. 지금 요 상태에서 머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야 참 우리 광화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겁니까? 그죠? 우리 여기서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가족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사실 저도 2019년도에 이제 광화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저도 이 신문 보고 알았어요. 조선이 뭐 광고에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 이제 이런 광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과 같이 그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닐 텐트 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순국결사대를 모집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여기 우리 선배님도 여기 이종근 장군님이시도 보니까 참가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막 청와대 앞에서 경찰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몸싸움하던 그 기억도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퍼포먼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죽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죠. 그때 유서 썼잖아요. 저희들은. 막 울고 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하여튼 그 당시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목숨 던져야 된다. 이제 그런 각오를 했었죠. 그 당시는. 다음 장입니다. 요거 한 장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강의 주제는. 왜 주민자치법을 만들었느냐.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연역범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짜 주민을 만드는 겁니다. 가짜 주민. 이거 우리 동네에 가짜 주민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가짜 주민을 통해 가지고 이 힘이 없잖아요. 한 명, 두 명 들어오면은 요런 사람들 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 연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지자체 예산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뺄 수도 있어요. 이 조직이 되면은. 그런 다음에 이 돈 가지고 주민들의 이제 마음을 사는 겁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동네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문병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도 하게 돼 있어요. 사업도. 그래서 마을 공동체도 운영합니다. 어디 지방마다 보면은 자전거 순찰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하고, 뭐 기타 배기도 또 하고, 그 저소득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뭐 상담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방과 후 학교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동네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3명인데 가불병, 지금 얘네들이 그 좌파들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야,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구나. 지금 얘네들이 하부조직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협동조합이든지 사회기업, 그 마을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것까지 아까 여기 뺏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뺏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잘 봤죠? 다음에 요걸 하나씩 설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음 장. 주민자치조례 제도 주요 내용에 보면은 요게 이제 2021년도 3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제정됐으니까 여기에 보면 마을이란 무엇인가, 뭐 주민이란 무엇인가, 요 정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 그러면 뭐가 마을입니까? 제가 오늘 그래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워낙 쉬운 용어 같으면서 어렵게 써 있길래 오늘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뭐 시골에서 집들끼리 모여 사는 곳, 명쾌하잖아요. 단순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더라니까. 뭐냐면 경제, 이건 누굴 두고 하는 얘기죠. 이 민노총들 끌어들이려고 이게 하나 딱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화, 요거는 저기 뭐냐 하니까 아니, 경제니까 사업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체, 민노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뭐 학교, 뭐 이런 문화, 이런 거니까 이거는 전교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용어예요, 요게. 그 다음에 환경.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 요런 것들 하게 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런 용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할 겁니다. 제가 해석해 보니까. 그 주민이라 하면은 여기서 봐서 구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구에 소지한 사업장, 방금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 이거 이제 학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교조라든지 뭐 민노총 이런 용어가 냄새가 안 나잖아요. 용어를 읽다 보면은. 그렇죠?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주민 자격을 보면은 우리 같이 평범한 주민등록해서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등록 재동포, 보면 뭐 조선족 외국인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조선족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족들이 약 110만이 있어요. 110만. 이 사람들을 자기네 좌파 우군화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애국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 제가 조선족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 애국심 없습니다. 자기는 중국인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은. 그 다음에 여기 해당 읍 동면 소재기관 사업체 근무하는 사람들, 이제 이게 요게 바로 그 민노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만 저렇게 학교만 뺏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이제 마을 들어서 마을들로 이렇게 딱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번에 우리 윤 대통령님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하고 이제 막 경합될 때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15,000명이 그 이재명 지지 선언하는 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주민자치에서. 야, 그 주민자치가 왜 저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나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다 해답이 풀리더라고요.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읍면동의 소재하는 학교 소속에 있는 교직원, 뭐 학생 교직원, 학생들도 이제 주민 자격의 18, 여기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도 18세 연령이 낮춰졌어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제는 1947년도에 그 북한에 인민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민주공화국 바로 이 운면동에 조직했던 위원회. 요게 바로 똑같이 본딴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 좌파들은 빨갱이들 보면 위원회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위원회. 그래서 옛날 보면 기억하십니까? 뭐 국방 무슨 뭐 인권위원회 해가지고 그 막 고발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후배 박찬주 그 대장이 그 뭐 당번이 뭐 고발해가지고 뭐 고난당한 거 기억나는데 하여튼 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밑에 고발시키고 이렇게 가가지고 완전 주의 체계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래. 어느 조직이나 그 비슷할 겁니다. 위원회. 이 위원회는 공산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주도하는 행정 조직, 주민 통제 조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라 그래서 주민총회라는 건 총의사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조직이 주민자치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나 들어가면은 여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에서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 이 돈이 될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든지 조직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미 여기 들어가셨던 분은 잘 얘네들이 어떤 지금 불법을 하는 거를 다 녹취해 놓고 다 메모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왕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자유마을하기도 바쁜데 물론 여기 가면 돈은 돼요. 근데 우리 바쁜데 여기 가서 끼웃대지 마시고 우리 자유마을 여기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서구도 지난주에 이제 가불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못 받아요. 또 집합하면 다 집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에 한 100명 되고 을에 100명 되고 병에 100명 돼서 되는데 모이면 3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호설 하다 그러면은 다 집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이제 집합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우장산 이번에 뭐 3번 출구에서 우리 서명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교단이 이르지만 가서 이 만부장님 이게 실형위원장 하는 거에서 이제 간섭을 안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냐면 대국본 소속으로 이렇게 해서 지시받고 하기 때문에 가서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예, 이제 그게 아마 해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교단이 어느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지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리고 이 정무적인 역할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당협위원장 뭐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3월달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뭐 이번에 향군 조직을 만든다. 그다음에 어느 재향군회를 이번에 뭐 조직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점잖게 가서 만나주고 그때 가서 같이 이렇게 자유마을 회원을 그때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자유마을 확보한다고 막 해봐야 어떤 놈이 빨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헛수고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떼어주시고 지금부터는 8호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변을 막 훑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서명 받다면 고난 많이 받으시죠? 저희 가족도 막 받다 보면 어떤 놈 젊은 놈이 막 손가락으로 욕도 하고 가려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의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핍박을 받을수록 더 기쁨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더 열심히 서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제 경찰까지 이미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까지 지금 다 틀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야, 호랑이 굴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국민의 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표 뽑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갔고 했듯이 우리가 주민자치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우두머리들은 이 좌파 활동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박원순이들이 여기 마을에서 성미산 거기에도 3,500명인가 다 교육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 곳곳에 주민자치제 우두머리들은 좌파 운동가들이 다 장악하고 있답니다.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아까 전교조에서 나온 사람들, 민노총에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미 이 조직이 돼 있어요. 그중에 혼자 의롭게 가서 혼자 꼈다가는 그가 아마 그 사람들한테 물들지 그 사람들 변화를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들어가서 뭐 해볼까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자유마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근세사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들하고도 이에 대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무장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책을 꼭 이걸 구입하고 그래서 공부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신 거는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걸로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마다 이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좀 쉽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도 혹시 목사님 또 승인해 주시면 또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씩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신문을 여러분 이 신문을 한 100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100번 정도 읽으면은 눈에 이렇게 감아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핵심되는 키워드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키워드만. 그래도 기억하시면은, 저게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돼. 한 100번 정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강의했던 주민자치제 음모가 그거구나. 요거를 이제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 그 주민자치제가 국민의힘에서도 주민자치제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 아까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에도 투표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을 찍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짜 주민이 돼가지고 좌파 그쪽을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 안 되잖아요. 근데 국민이 그걸 모르겠어요. 가짜 주민을 지금 얘네들은 만드는 건데 이 가짜 주민이 들어와서 국가 돈을 빼먹고 국가 돈을 가지고 다시 공동체 만들어 자기 기업체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최초에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자유마을을 조직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 이런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이 유일하게 지금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이 무시무시한 이 주민자치를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 시민조직으로서 자유마을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다 뭐 봉급받고 돈 갖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봉사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또 우리 자부심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도, 이제 십자가 도를 저거 왜 넣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목사님께?
내 뜻과 예? 내 뜻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내 뭐 의지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에 내려놔야 된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파라솔 나간다든지 이렇게 보면 이제 내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다들 보면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순수하게 막 하다가 한 번이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뭐 실형이 언니한테 불만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하거나 실행할 때 이 만부장 되시는 분들은 깊은 기도를 해가지고 뭐 하나 할 때 좀 심사숙고하게 해야지 막 또 하려다가 밑에도 또 뭐 불평불만하면 또 그것도 수용해야 되니까 이런 뭐 이렇게 좀 조직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강서구는. 그러니까 이 우리 그 동 대표님들은 이렇게 그 십자가도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막 순종하고 그다음에 뭐든지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를 잘 따라주면은 우리 자유마을이 필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구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나옵니다. 자유마을 군병이 되자. 우리 십자가 군병이 되자 하니까 자유마을 군병이 되자. 그러면 제가 외치면은 군병이 되자, 군병이 되자, 군병 3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유마을 군병이 되자, 군병이 되자, 군병이 되자. 잘해줬습니다. 아주 잘해줬어요. 두 번째는 아까 주사파 박살내자. 이것도 3번째. 주사파 박살내자, 박살내자, 박살내자. 예, 감사합니다.